아까 이 얘기나 말했지? 아유, 낮이니까 좀 풀렸네요. 낮이니까 좀 괜찮아요. 문제집을 좀 푸는 건 좋아요. 어휘용 문제집으로. 이렇게. 어쨌든 제 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얼굴에다 철판 깔 필요는 없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온라인 서점 있잖아요. 예스24나 뭐 교보나 이런 데서 여기다가 공무원, 그다음에 어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책들이 좀 있어요. 잘못해서 또 영어 사라. 나 지금 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영어 어휘 산 다음에 야 네가 사라고 샀는데 영어 어휘 책, 야 그건 구별해야지. 잉글리시랑 코리아는 구별해야 되죠. 가급적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유어 정리된 거 이런 거 말고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거. 어차피 어휘 정리는 교재에 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거를 좀 사다가 하루에 몇 문제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뜻이 같구나. 어떻게 누가 사전적인 뜻을 다 외우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다가 몇 개 풀어보면 좋고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아침 테스트가 어휘로 나갔어요. 당연히 어휘 공부가 도움이 되니까 그게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제 문제 형태로 어휘들이 나갈 거예요. 어쨌든 아침 테스트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주는 걸로만으로 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안 되겠죠. 공부는 더 해야 되겠죠. 그럼 됐죠. 이거 지울게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따가가 아니지. 여러분들 풀었을 테니까 수능 문제도 2개 들어있죠? 그런 식이에요. 봅시다. 자, 기억. 얘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야. 잠깐만. 야야야야. 잠깐만, 요거 PPT 다시 한번 좀 펴볼게요. 방금 마이크가 안 먹었, 슬라이드가 안 먹었는데. 됐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의미가 유사한 것. 다 길이죠? 농촌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거지. 기억의 길, 익숙함. 같은 말로써 서랍은 익숙함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먼 길을 뚫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길은 뭐예요? 이거는 뭐 해설자는 아마 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제일 맞긴 맞는데, 그 먼 과정, 뭔가의 삶의 길로서의 그런 과정, 이런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디귿.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음, 콩나무 굵기가 한 길이 넘고 길이는 10길이 넘었다 할 때 10길이는 뭐야? 이거는 이제 단위니까. 어렵나 이런 것들? 이런 식의 문제도 같은 문제잖아, 결과적으로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유형의 문제죠. 해석문은 밑줄 친 녀석하고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을 골라봐라. 뭐 거의 뭐 숙제가 될 거라고 뭐 반드시 예상해요. 몇 개 더 봅시다. 밑줄 친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랬어요. 다른 것은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부동산 경기를 탔다. 방송을 탔다. 전부 다 여기 타다죠. 타다. 아마 사전에 보면 타다 2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전부 다 공통점은 중심 의미. 얘네들의 중심 의미는 이거지. 이거. 비행기에 타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 중심 의미 바람을 타고 경기를 타고 그 다음에 방송을 타고 해서 그 흐름에 맞게 날아가는 것으로서 이거 중심 의미예요. 여기서 온 것이고 그녀는 아버지의 음악적 소질을 타고났다. 타고났다. 소질을 타고났다. 무슨 배우 그냥 복을 지니는 것인데 얘는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텐데 공사로서 아마 중심 의미가 이거였었어요. 중심 의미가 내가 알기로는 그치 거기 돈을 받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타다. 할 때 이 타다가 중심 의미죠. 하지만은 월급을 타서 받는 것인데 아버지의 음악적 소질을 타고 받았으니까 얘도 주변 의미로서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주변 의미로서 뭐 재주,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이어받다. 이 이어받다도 타다는 거잖아. 받아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중심 의미로서 뭐 여기서 같이 나온 거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동음 이의 관계. 하지만 얘네들은 타다 이의 다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뜻이 해설이 되는 거지. 무조건 출제가 될 겁니다. 뭐 특별히 없다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2023년 공부를 하고 2024년 시험 대비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뭐 한다? 다이어, 동음이 의어, 중심 의미, 주변 의미 어디까지가 가장 유사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찾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은 아니지. 쭉쭉 풀어나가야지. 근데 이런 거 설명하면 이제 문법에 비해서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녀석은 생긴 품이 아버지를 닮았다. 생긴 품, 태도. 됨됨이 이런 것이죠. 사전에는 얘가 의존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의존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명사하는 것이 더 좋기도 좋아 보이는데 그 녀석은 생긴 태도, 됨됨이가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했죠. 나머지 확인해 보세요. 여인의 품에는 두어 살가량 난 애가 안겨 있었다. 이럴 때는 뭐야? 아름, 가슴, 아름. 그 다음에 2번 겨울옷은 품이 넉넉해야. 이것은 뭐예요? 뭐 넓이, 부피, 넓이 이런 것. 이 마을의 모든 머슴들은 품 갚기를 함으로써 일을 줄여나가기로 싶어한다. 여기서 말은 뭐 품삯, 돈, 그치? 대가 이런 것들. 5번 어머니는 이 집 저 집에 품을 팔아서 여기도 삭시죠. 이 의미가 다른 것인데 정답은 4번으로서 태도, 됨됨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냥 이왕이면은 타직열 시험이 한번 나왔으니까 하나 그냥 써두고 같이 외웁시다. 전미사 품도 있죠. 전미사품. 예를 들어서 가공품.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여자들 화장품 또는 모조물건, 모조품 할 때 이 가공품 할 때 전미사품으로서는 무슨 물건 이런 뜻의 전미사품도 있어요.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좀 봐두시면 좋죠. 품. 여긴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뭐 학원 밀집가나 이런 데가 아닌데도 이렇게 보면 밥집들이 좀 있어서 여기 뭐 만둣국집에서 밥 먹었는데 밥집이 없으면 진짜 애매하거든요. 어디 외따로 이렇게 이런 되게 이렇게 공무원 학원들은 좀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 입주 조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뭔가 유흥가나 환락가에서 동떨어져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좀 그런 면에서 입지는 맞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밥집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딘가는 밥집이 없으면 정말 밥집 찾아 산말리거든. 매일 짜장면만 먹고 다행입니다.
28번 뭐 같은 문제죠. 앞에 있는 거 하고 풀다요. 풀다. 다음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풀다요. 풀다. 자, 기억. 형이 낸 수수께끼를 풀다. 모르는 걸 해결하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난해한 말을 알아들을게 풀어 설명하다. 쉽게 바꿔주는 거. 맞지? 김정대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어쨌든 4번이 틀렸고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 뭐 구금을 푸다. 예를 들어서 통금을 풀다. 통금을 풀다. 여기에 예로써 그 사람을 묶어 가둬놓는 것을 구금이라고 해요. 구금이란 말도 알아놓고 구금을 풀다. 그 다음에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도 못 겪어봤을 거. 하지만은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겪어봤을 텐데 옛날엔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을 풀다. 이럴 때가 맞는 것이고 해설제는 없는데 그러면은 경찰을 풀어서 행방불명자를 백방으로 찾는다. 야, 경찰을 풀다. 뭐뭐 하다. 네 글자로 바꿔봐. 두 글자만 찾으면 돼. 뭐뭐 하다. 경찰을 풀다. 땡땡하다. 만들어봐. 땡땡하다. 만들어봐. 그렇지. 뭐뭐 사람들을 동원하다. 동원하다. 이런 식으로 요 말이 떠올라야 돼. 떠올라야 돼.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감으로 익혀오는 것이죠. 비문학처럼. 사람들을 동원하다. 경찰 풀었어. 야, 애들 풀어라. 애들 동원해라. 이런 말이지. 29번 읽어봅시다. 지금 문제죠? 이런 거. 보통 이런 식의 말이면 이제 비문학입니다. 비문학하고 섞은 거예요. 얘도 이제 단어의 의미론, 의미 변화, 의미 관계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 여기다 넣어놔 봤어요.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아침 먹고 공부하자. 아침은 쓰인다. 밥의 의미가 아침 포함해서 표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에서 한쪽의 다른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되는 경우 포함하게 되면 이제 확장이죠. 확장, 확대. 아이의 코 묻은 돈에서 코는 코와 더불어서 콧물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코는 요거 코코코코지만은 야, 코 묻은 돈 그거 먹어도 되겠느냐? 콧물 또는 뭐예요? 저숙한, 미숙한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상 자체가 바뀐 거. 혹시 알아요? 수세미가 원래 식물인 거. 이거 원래 그 식물이에요, 식물. 정확히는 야채과인가 해가 돼가지고 이거 뭐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몸에 좋대요. 기관지, 천식 이런 데 좋대요. 하지만은 지금은 글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이죠. 디귿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자, 한번 봅시다. 배꼽은 일반적으로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 이게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야.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의 의미. 오히려 바뀌었죠. 배꼽이라는 녀석이 바둑판에 쓰이게 되면 특수한 영역이 있죠. 그러다가 사람의 배꼽 이렇게 되면 일반화된 영역으로 모두 쓰이는 것인데 오히려 순서가 바뀌었어요. 적절하지 않죠. 바뀌어서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넷째,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시절에 사람들은 호랑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며 꺼려 산신령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이게 호환, 마마. 옛날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 드러나만 본 사람이 있을 거야. 옛날에 보면은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로 보던 시절에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를 넣으면은 어떠한 영화든지 무조건 앞에다가 공익 광고의 형태로서 뭔가를 넣어놨어요. 신기하죠? 무조건 모든 영화를 보기 전에 공익 광고를 봐야 했던 시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마약, 그치? 그 다음에 야한 성인용 비디오, 폭력적 비디오 이런 거는 호환 마마보다 무서워서 막 이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전염병이죠. 근데 무서우니까는 이름을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고 한다. 또는 호환, 마마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의 변화를 따져보냐. 심리적인 이유로 변했다는 것으로서 따져볼 수가 있죠. 요즘은 읽어주세요. 그 뭐지? 상계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들 지금은 연장 확대되었는데 이 4호선을 타고 쭉 가면은 노원역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여기 살았어요. 그다가 하나가 더 가면은 상계역이 있어요. 상계역. 그리고 하나가 더 가면은 당고기역이 있거든요. 옛날엔 여기서 끝났어요. 그다가 지금 이게 확장 연장돼 가지고 됐는데 이 당고기역이 뒤에 여기가 이제 지금도 남아 있어요. 달동네, 일명 판자촌 아직도 있거든요. 백사마을이라고. 근데 이 당고기역이라고 있는데 이 당고기역이 왜 그러냐면은 이 당고기역을 가려면은 상계역을 지나서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돼요. 원래는 산이었거든요. 이 산을 옛날 사람들이 언덕배기로 올라서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이 고개에다가 호랑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죠? 옛날 사람들 보면은 나무에다가 막 뭐 이렇게 뭐 부적 같은 거 걸고 해가지고 선앙당이라고 해도 되고요. 성황당이라고 해도 돼요. 뭐가 더 알맞은 말이냐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은 성황당은 한자어 표기고요. 선앙당은 우리말 표기예요. 여기 이 당 고개에다가 이 선왕신, 성왕신을 모여서 당고기역이라 그랬어요. 이 당고기역에다가 모셨던 선왕신은 호랑이 좀 어떻게 좀 안 잡아먹게 해달라고. 그만큼 우리 옛날부터 지금으로부터 100년, 150년 전에는 호랑이가 극성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연장됐어요. 자, 30번이죠? 인내심을 기르다, 체력을 기르다. 자, 1번 아이를 기르다, 자라게 하다, 키우다, 보육하다. 화초를 기르다, 보살펴 자라게 하다. 가장 뭐예요? 1번 선택지 1번하고 제일 비슷하죠. 병을 기르다, 병이 나빠지게 하는 것이죠. 배드하게 하는 것이죠. 가장 비슷한 것은 4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감을 익힐 필요가 분명히 있는 문제 유형이죠. 그 다음에 31번. 아,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중심 의미, 주변 의미인데 중심 의미는 어디에서 왔어요? 물리적인 것으로 왔어요. 가장 감각적이고 가장 물리적인 것을 중심 의미로 담았고, 그 다음에 추상화되어 주변적인 거, 얘는 뭐야? 추상화된 거죠. 정답이 제일 맞는데, 물은 낮은 지대로 흐른다. 물이 낮은 위치, 높은 위치는 물리적인 상화를 말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이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낮다는 추상화된 것이죠. 1번이 가장 맞아요. 나머지도 해볼까요? 내 소견이 좁다, 마음이 좁다. 전부 다 니은이죠. 얘도 니은, 얘도 니은. 우리는 넓은 공터에 기억 맞습니다. 마당이 넓다, 얘도 기억이죠. 빨리 오답풀이 해보세요. 빨리 오답풀이 해봐. 가능성이 크다, 니은이죠. 기쁨이 크다, 니은이죠. 사실에 가깝다, 니은이죠. 하지만 장소가 가깝다, 얘는 기억이죠. 뒤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문제. 아주 좋은 문제. 예전에도 많이 냈고, 그 다음에 또 내도 좋은 문제죠. 뭐 그냥 우연이지만 아까 이 32번 문제는 아까 풀었던 그 26번 우연이에요. 21년 그 서울시 9급 문제하고 똑같죠. 정답이 3번에 타다.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정답인 4번은 넘어갈게요. 정답인 3번은 넘어갈게요. 물을 강판에 갈고, 얘는 박박 갈아서 가루를 내는 것이고, 전등을 가는 것은 교체하는 것이고, 교체. 안개에 가리다, 음식을 가리다. 안개에 가린 것은 막힌 거고, 음식을 가리는 것은 뭐야?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죠.
경기에 지다 패배하다고 모닥불이 지다 꺼지다는 것이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그 같은 문제 유형에 대한 라인이 좀 보여요. 감각이. 그치. 32번으로 끝났지. 반드시 나올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어, 어휘, 순화어. 재수하지 마세요. 재수하면은 이거 아웃. 내가 보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순화어 아웃. 다시 공부할 일 없어요. 진짜 짜증나죠. 그 다음에 뭐 이순위로 어휘나 고유어 중에서도 아웃 되겠죠. 하지만 지금 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어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칭어, 지칭어, 그 다음에 주제별 어휘, 단위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는 좀 복습합시다. 이따가 32, 33 이런 문제는 좀 복습도 좀 합시다. 자, 몇 개? 전부 다 하나씩이죠? 고등어선 몇 마리? 2마리. 그 다음에 양말 한 타는 뭐예요? 12개, 12개. 그 다음에 바늘 한 쌈은 뭐예요? 양말 한 타 12개. 그 다음에 바늘 한 쌈은 24개, 북어 한 캔은 20마리. 정답은 2번이네. 자, 복습 한번 합시다. 뭐 따로 뭐 특별한 건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있는 거니까. 강의 노트에 있는 것이고 주제별 어휘. 외우세요. 갓, 굴비 10마리, 고사리 10모숨. 10모숨. 외웁시다. 외워요. 2020년 서울시 구급 문제였습니다. 지지 않았어요, 이게. 약은 첩, 그 다음에 탕약은 제, 그러니까는 탕약 20첩이 한 제가 되는 것이죠. 담불, 나무, 담불, 곡식이나 나무는 담불, 그리고 백섬을 담불이라고 하고, 두rum은 뭐 어떻게 된 거야? 물건이나 나물, 물고기, 산나물. 그치? 산나물. 외워. 외워. 선생님, 최근에 바뀌는 변화 유형, 내후년에 이런 거 안 낸다면서요. 내후년엔 안 내겠지. 그런데 이거 공부해야 되나요? 내년에 안 떨어지려면 해야지. 그치? 내년에 안 떨어지려면 해야지. 하기 싫으면은 내후년을 기약하면 되는 것이고. 빨리 외워. 거리, 우리, 접죽, 촉 해가지고 뭐 접이 나왔으니까 과일 채소 100개, 죽은 옷이나 그릇 10벌을 묶어서 노란색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죠. 하나 더. 발이 짐 세고. 동. 그 다음에 사리, 내가 그랬지. 그래서 새는 단위로서의 사리지만, 뭐 이렇게 무슨, 뭐 우동사리, 떡사리 새로 추가한다고 할 때 사리도 쓸 수 있는 말이다. 쌈 외우십시다. 24개, 바늘 24개, 금 백냥중. 이렇게 봤을 때, 금은 냥중으로도 세는구나. 그리고 금 백냥중을 묶어서 금 한 쌈, 그러면 뭐야? 금 한 쌈 그러면은 금 백냥중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는 금은 쌈으로도 셀 수가 있는 것이죠. 자밤 이렇게 꼬집 아니라 그랬어. 그리고 축, 판, 필회, 고리. 말린 오징어 20마리, 달걀 30개. 야, 진짜 요즘 느껴요, 여러분들. 원래 달걀은 한 판씩 30개씩 팔죠. 여러분들 아직 나이가 나이가 저연령이라서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생필품을 잘 안 사서 잘 모르겠나 본데 알아주셔야 돼.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되면 자취하셔야지. 언제까지 부모님이랑 살 겁니까?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달걀을 계란 한쪄. 달걀 우리말 같은 말이에요. 한 판 30개씩 팔아요. 그러면은 보면 본 적 있지? 15개나 10개씩 파는 거. 걔네들은 보통 좀 프리미엄 계란 이런 것들 좀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유기농 이런 계란. 근데 요즘 봐요. 물가가 막 비싸니까 한 판 가격으로 15개밖에 못 파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15개씩 팔죠. 물가가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싸요. 필회, 고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외우시고 요거 어디냐 이거 다 외웠던 거니까 이거 많이 외우라고 했던 게 적어도 이 정도는 외우고 가야 되지 않냐. 2개, 10개, 20개, 24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계열적으로 한번 묶어본 것 뿐이에요. 뭐 요즘에 그런 거 있대잖아.
물가가 하도 비싸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물건 가격을 올리면은 소비자들이 원석만 사고 안 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가격은 똑같은데 봉지를 찢어보니까는 핫도그 5개 들어있는 것이 4개만 들어있더라. 그런 식으로 눈속임을 한 건 아닌데 와 요즘에는 계란을 한 판씩 사기보다는 15개씩 사는 게 반 판씩 팔아요. 좀 그래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자, 33번. 얘도 호칭어, 지칭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외워둡시다. 자당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자당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서 자당이라 그래요. 그럼 자, 외웁시다. 자신의 살아계신 어머니는 뭐라 그래? 자, 외웁시다. 자친, 그렇지? 모주, 2개만 되지 않았나? 또 있는데, 그렇지? 가자. 하지만은 뭐야? 모친 참 많이 쓰죠. 모친. 자신의 살아계신 어머니는 자친, 모주, 가자, 모친. 그 다음에 자당은 남의 어머니. 이렇게 자애로울 자자를 쓰게 되면은 여자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외웁시다. 적어도 이 한 장은 외우고 가야지.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 가치 넘친 부주, 나의 살아계신 어머니는 자친, 모주, 가자, 모친. 섞어서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이 붙죠? 선친, 선고, 선부고, 돌아가신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는 선비, 선자. 어머니는 자애로울 자자가 붙는다고. 한번 써봐도 좋아요. 자애로울 자자. 이런 식으로 써봐도 좋아요. 많이 쓰는 글자니까. 자애로울 자자. 자비를 베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많이 나왔죠?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를 춘부장. 남의 살아계신 아버지. 춘부장, 춘당, 춘당. 그 다음에 영존대인인데 춘부장 많이 나왔고. 살아계신 남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살아계신 남의 어머니를 자당, 헌당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전부 다 뭐가 붙어요? 선이 붙죠. 됐죠? 한번 외워보시고. 호칭어, 지칭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2020년에 해경 문제에 나왔는데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었다가 한번 툭 하고 튀어나온 거죠. 근데 또 나왔어요. 다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다 다 못 실어서 그런 거지. 자, 고쳐봅시다. 34번. 이런 거는 수나어예요. 수나 문제. 수나어 문제. 수나어 문제. 1번.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의, 붙을 부, 의론할 의. 토의에 붙인다, 회의에 붙인다, 안건에 붙인다, 부의. 맞아요. 2번,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도하라고 지시했다. 명도,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남에게 주어버리거나 아니면 나에게 맡겨버릴 때, 그럴 때 명도한다 그래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도자가 한번 써볼까요? 이 도자가 건너다, 건널 도자예요. 건널도. 그래서 보면은 뭔가를 팔아서 넘길 때 양도. 그래서 양도소득세 낸다고 하잖아. 팔아서 소득세 내게 되면은 양도. 또는 뭐 있어요? 팔면은 매도. 그러니까 사면 양도, 팔면 매도.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았어요? 거기 그 고대 시가 중에서 백수광부가 부른 공무노하가. 그렇지? 공, 남편, 남자, 무, 없을무 하지 말라. 도하, 물을 건너다. 물을 건너지 말라. 남편이여 물을 건너지 마시오 하는 노래 공무도하가. 이건 노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 도자도 똑같이 써봅시다. 건널 도자, 건널 도자. 그러니까는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확하게 하라고 명확히가 틀렸죠. 틀렸죠? 명확히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징구, 산입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외워보시고. 징구, 산입. 새말산자잖아 이게. 샘에서 집어넣는다는 뜻으로서 산입이라는 말은 샘에서 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여금을 입금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입금에 포함하다 하면 되겠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새말산자인데, 새말산자인데 산에다가 들어올 입자를 써가지고 계산해서 들어온다. 뭐가 계산해서 들어옵니까? 잘못된 표현이죠. 약간 좀 일본식 한자어 느낌이 물씬 나요. 자, 읽읍시다. 읽어야죠. 요즘 문제 아주. 요 문제는 여러분들 내가 그랬지. 여기 개정된 예시문항에다 들어있는 그런 문제랑 똑같아요. 나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며칠 전 제사가 있어 대구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그렇지. 사투리가 섞여 알 수가 없었다. 집으로 들어올 때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듬뿍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좋으네. 아, 근데 오늘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 중 일부를 달라고 하셨다. 뭐 마타두기인가? 나는 어머니께 그 용돈으로 문상을 다 샀기 때문에 남은 돈이 없다. 문화상품권. 어머니는 문상이 뭐냐? 나는 문화상품권을 줄여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 컴퓨터 사인펜, 훈남, 생파 모두 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말들이다. 기본적으로 뭐야? 세대 차이죠. 세대 차이. 은어나 유행어죠. 그치? 은어나 유행어예요. 됐지? 그리고 하나가 지금 안 보이는데, 사투리, 미안. 사투리. 얘는 뭐야? 2번. 지역에 따라 달라서. 성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쉽죠? 넘기기가 좀 아깝다, 이거. 이런 문제야. 어때? 1번. 이거 예시문항 쉽다. 하지만 뭐예요? 읽어야 한다. 선택지도 길고 문제도 길고. 하지만 문제 자체는 쉽다. 지문도 쉽고. 요즘 문제 유형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재작년 문제인데요. 얘는 정답이 없어요. 한번 해설 한번 읽어볼래요? 제대로 안 읽은 사람 많을 테니까 한번 읽은 다음에 왜 그런지 의도 한번 살펴봐봐. 한번 살펴봐봐. 얘는 확실히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된 사례예요. 지방직구급. 국회직이었으면은 모를 거야. 근데 얘는 복수 정답이 인정된 사례예요. 해설제도 제가 다 넣어놨죠. 밑에 박스를 봐도 이해가 될 거야. 원래 정답은 1번이라고 냈어요. 원래 정답은 1번으로 출제를 한 문제예요. 근데 봤더니 반나절이라는 말도 한나절의 반이고 하룻낮의 반이고 한나절도 하룻낮의 반이면은 하루낮의 반은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복수 정답이 인정돼서 1번이 아니라 그냥 모두 정답이 처리가 됐는데 뭐 할까? 아마 얘가 국회직 문제였으면은 그렇게 논란이 안 됐으면 그냥 1번하고 넘어갈 수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이의 신청을 쉽게 받아주는 직렬은 1번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이제 군부원 그리고 아니면 지방직 7급 이런 경우는 워낙 이제 공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받아주죠. 조금 좀 논란의 여지라기보다는 생각할 게 많은 문제였었어요. 나머지 외워야지.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한 31일 조금 더 돼서 발포. 그저께 오늘로부터 사흘. 진짜 외웁시다. 아니 이런 게 논란이 될 만한 게 되나? 하루 이틀 나 진짜 1,
2, 3, 4. 얘를 4래. 요즘에 이런 얘기 많았죠? 사흘이니까. 와, 야, 그러면 사랑에는 4냐? 사랑에는 4야? 4번 만나면 사랑하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죠? 옛날 사람들의 세는 방식이에요. 1, 2, 3, 4. 얘는 뭐야? 한자어. 한자어에다가 한자어가 붙어서 1일, 2일, 3일, 4일, 4일, 5일, 6일. 한자어. 오케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은 뭐예요? 우리말. 고유어. 예? 원데이, 투데이, 쓰리데이. 얘는 뭐예요? 영어.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야, 그럼 오리고기는 5번 먹어요? 아니죠? 그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고 이 사흘을 4로 인식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무식하니까. 무식하니까. 그러고 살지 맙시다. 공무원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해거리 한 해를 걸은 간격을 해거리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 무슨 축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매해 하는 축제는 아니고 한 해 걸러서 하는 축제라면은 해거리 축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37번. 밑줄 친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일부인 날짜 도장. 일부인 날짜 도장.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일부인 날짜 도장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굴삭기는 굴삭 시건장치인데 이 시건장치 여러분들 군대에서 남자들 쓰지? 안 쓰냐? 그 시건장치 할 때 군대에서 남자들 쓰지 않냐? 보면은 네모반에 총이 네모반에 있거든. 그지 않니? 나 요즘 군대 모르겠는데 총이 네모반에 있어가지고 그 네모반에다가 총구를 갖다가 쭉 새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창을 함부로 꺼낼 수 없게 시건장치를 연결한다 그랬는데 쓰면 안 됩니다. 시건장치 할 때 이거 시건장치라는 말이 일본 시간자어예요. 일본 시간자어. 그래서 이 시건장치 이거 좀 글씨가 있나? 없다. 시건장치 할 때 시는 베풀 시자. 골고루 시자, 여기저기 두루두루두루 베풀 시자, 오케이? 이고요. 이 건자가 열쇠 또는 자물쇠 건자예요. 자물쇠 건자. 열쇠 또는 자물쇠 건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건반, 관건이다 이런 말같이 쓰는 것으로서 안 맞는 말이에요. 고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멈춤 장치는 안 돼요. 그치? 어떻게 고쳐야 돼요? 잠금 장치죠. 여기서 고쳐주자. 잠가가지고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는 장치, 시건장치가 아니라 멈춤장치도 아니고 잠금장치. 외웁시다. 불하하다. 그 다음에 지득하다는 뭐야? 누설하다. 좀 알게 되다. 알지자 얻을 득자를 쓴 것이죠. 됐죠? 오우, 혹시 이 내용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이거? 써볼래요? 바리공주 설화라고도 하고, 또는 바리공주 또는 바리대기 설화라 그래요. 알아두세요. 우리 고전문학이에요. 여기서 발이라는 말은 버려지다. 버려지다. 그리고 공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댁이라는 말은 아이 이런 뜻이에요. 버려진 아이 이런 뜻이에요. 서사무가예요. 서사무가. 여기서 서사무가라는 것은 무가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굿하는 광대들 있죠. 굿하는 무인들, 그치? 무녀들 이런 사람들이 부른 그 무속적인 노래고요. 서사무가라고 할 때 서사라는 말은 여기는 스토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전통 토속신앙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물론 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부적 쓰고 가서 굿하고 돈 내고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문화로서 예술로서 우리 전통 토속신앙 진짜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신앙은 내가 신의 대리인이고 제사장이고 내가 모시는 신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유일신 사상인 기독교는 예수님, 하느님 하나만을 믿는 거잖아. 그리고 불교는 좀 성격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다 개인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게 일찍 얼어 죽은 처녀 귀신이 있으면 처녀보살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신앙들이 그들의 이야기, 내가 모시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로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노래로 부르면서 구슬하는 제의의식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서 많이 유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바리대기 성주라 공주예요. 공주가 있었어요. 내용 알아둡시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부모님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왕과 왕비예요. 아주 큰 왕과 왕비예요. 설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공주에게는요, 다른 형제들 공주들이 더 있었어요. 다른 형제 공주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이제 큰 병을 얻어서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부모는 지금이야 만약에 왕이 아프고 누군가가 아픈 병원 가면 되지만 옛날에 무당들이 있었죠. 무당이 조언하기를 저기 저승세계 지하국으로 가서 지하국에 가면은 그 요괴가 있다. 근데 그 요괴를 갖다 속여가고 지하국으로 가면은 양녀수라고 해가지고 양녀수, 양리수 다양하게 불러요. 약으로 먹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면은 다 나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양녀수는 어딜 가야 구할 수 있어? 지하세계로 가야 되거든요. 지하세계. 지금 말하면 저승세계. 그래서 나는 다른 공주들한테 이야기하죠.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아무도 안 간대요. 그럴 때 스토리가 있으면 얘는 버려진 공주였었어요. 막내 공주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지하세계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지하세계를 지키는 무상신선을 만나죠. 말이 신선이지 그냥 요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상신선이 지금 이 바리대기 공주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너는 사람이야 귀신이야. 날 짐승인데 구어로 말하다 보니 김생이라고 한 거죠. 날짐승 길 벌어지도 여기 못 들어오는 저승세계인데 어떻게 왔어? 어디서 왔어? 라고 무상신선이 말했죠. 그랬더니 나는 국왕마마의 세자로서, 원래 세자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세자죠. 근데 여기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왕가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자식을 세자라고 하면 되겠죠. 언어 뜻이 이거 되게 옛날 그냥 고대 설화니까. 나는 국왕마마의 세자로서 부모 봉양하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 봉양은 약 얻어서 부모 살리기 위해 왔다. 야, 너 부모 봉양을 왔으면 물값 가지고 왔어. 야, 이 새끼 상놈의 새끼네. 아니 여기 근데 물값을 가지고 와야 돼? 무상신선이 지금 뭐야? 날강도 짓을 하는 거죠. 나무값도 가지고 왔어? 했더니 뭐야? 총망 바빠서 잊었습니다라고 이거 여자애가 말하죠. 여기서 바리대기가. 그랬더니 무상신선이 바리대기 한 말이에요. 나한테 물 3년 길어주고 불도 3년 떼어주고 나무도 3년 떼어주고 석 3년 9회를 나랑 같이 살자. 이 나쁜 새끼. 인신매매도 아니고. 그치? 인간 이거 감금했죠. 하니 무상신선이 하는 말이 그대가 앞으로 보면 여자의 몸이 되어 보이고 뒤로 보면 국왕의 몸이 되어 보인다. 아, 바리대기는 버려진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장차 왕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나라에. 그대하고 나하고 100년 가약을 맺어 7 아들 신전 받아주고 가면 어떠하냐. 이거 신전에 비하면 산정,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해산했다고 하죠. 출산했다고 하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조심해야 돼요. 임신부는 애를 한 상태의 여자를 임신부라고 하고요.
임산부는 뭐야? 임신하고 출산한 여자를 다 묶어서 임산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지하철에 보면 양쪽 끝단에 핑크색 그 글자 있지, 자리 있지. 조심해야 돼요. 거기는 누구 앉으라고 한 자리야? 애를 임신해서 배가 큰 여자가 앉으라는 자리지.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석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임산부석 해도 한 거죠. 그치? 내 아들, 자식들 출산하는 것, 자식 낳아주고 가면 어떠하뇨? 라고 했더니 그도 부고 복양할 수 있다면 그리하겠다라고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대기가 이 무상신성과 모든 걸 다 하고 끝난 다음에 약을 얻어가서 나중에 부모님을 이제 구했다 하는 얘기가 바리대기 설화입니다. 나랑 오늘 배운 거예요. 만수바지. 됐어? 만수바지 뜻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우리가 보면 이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외워. 빨리 지우는 동안 외워. 빨리 외워. 빨리 외워. 시험 문제 유형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해오려고 깨부리지 마. 내후년 공부하기 쉽지 않으면은 내년까지만 공부하고 끝내려면은 빨리 외워. 빨리 외워. 좀 더 있지? 빨리 외워. 사람을 나타내는 말. 자린고비, 윤똑똑이, 어이딸, 앵두장소. 이거는 강의 노트에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지? 갓바치, 팔람봉, 홀라시, 파라코, 가살쟁이, 모돌이, 문열이, 미두고. 문열이도 내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고. 마지막에 벽창호, 트레바리. 외국어 아니에요. 외래어 아닙니다. 천둥벌거숭이, 소소리패, 번강장다리패 이런 것들은 한자가 섞인 말인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발쇠꾼, 고림보 이렇게. 나중에 그러지 보면은.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으나? 여러분들 보면은 근데 이제 되게 무서운데 뭐 조선의 3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조선의 3대 의적 그러면 누구래? 의적. 보면은 누가 있어요? 홍길동이.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지? 아주 생각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그 사람이죠? 그 임꺽정. 들어봤어요? 임꺽정. 뭔지 몰라도 임꺽정은 들어봤지. 임꺽정. 원래는 이렇게 써요. 림거정이에요. 원래는 조선시대 때 이 새끼 천하에 쳐 죽일 새끼예요, 이거. 보면은 탐관오리들에게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나눠준 사람은 아니에요. 탐관오리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부터 천민까지도 모조리 돈을 다 뺏은 사람이고 자기의 일신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한 사람인데 원래부터 싸움을 잘하고 덩치가 크고 계략이 밝았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산속에서 그 도적패들을 만들어가지고 꾸리고 다니거든요. 걔네들을 묶어서 사람들이 범강장다리 패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랬었어요. 임꺽정을 두고서. 원래는 림거정이라고 해서 근데 임꺽정이 이렇게 의로운 의적의 이름으로 살리게 된 것은 우리가 보면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 나랑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 2인 문학 체제라고 들었지. 나랑 문학사 할 때. 누구 했었어? 1910년대 2인 문학 체제. 누구? 최남선과 이광수의 2인 문학 체제를 했죠. 근데 여기에는 한 명의 숨은 인물이 더 있어요. 2인 문학체에 좀 보면은 2인 문학체계의 이름이 좀 묻힌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자기의 노선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는 2인 문학체계에서 3인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컸거든요. 벽초. 홍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홍명이. 잘 모르죠? 벽초 홍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이광수, 최남선이 활동하던 시기에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만의 확고한 노선이 있었죠. 뭐냐면은 사회주의 노선. 그리고 해방이 되기 전에 북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높은 요직을 차지하면서 북한에서 그 김일성 체제가 사실 자로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숙청당하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치. 관심에서 잊혀진 거지. 하지만은 이거는 남은 거지. 이걸 이 사람이 쓴 거거든. 이 사람의 문학 작품이 하나가 임꺽정을 살린 거예요.
임꺽정에 후회가 있는지 모르겠다. 임꺽정은 백정이거든요. 범강장다리패 임꺽정이는 백정이거든요. 하지만 임꺽정에 만약에 후손이 있다면은 벽주 홍명희 집안한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요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들 접어놨다가 거기 그 몇 번이냐 39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 1시간 동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쉬었다 갑시다.